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탈당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허위 공적 사주는 선을 넘는 해당 행위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무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 공기관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 과열 경쟁에서 나온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남은 기본적으로 나경원 캠프 핵심 총괄이고 정말로 큰 역할을 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나경원 당대표 만들기 위한 거죠.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당시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자신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개인적 일탈을 키워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걸려든 꼴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권 내 갈등으로 커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배후 세력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걸 떠나서 감찰을 계속 탈당했는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또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것. 친한계가 진상조사를 강조하는 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의정 갈등 등으로 당정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자, 김대남 씨 주로 박성민 전 측은 어떻게 봅니까? 저 김대남 씨가 스스로 도전해서 온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꽂아주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자리는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직 의원도 사실은 가기 힘든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전직 의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예우 차원에서라도 임명을 해주는 자리인데 사실 이분의 이력을 보게 되면 뭐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비서관이나 뭐 수석급의 인사도 아니었고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도 낙천이 됐던 인사였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연봉 3억에 소위 말하는 꿀 같은 신의 직장에 가서 연봉 3억 받고 뭐 기사 딸린 뭐 차량이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의 약간의 이 공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본인도 이 공개된 녹취록에서 보면 뭐 내가 선택했다, 내가 골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런 고위직까지 가는 자리. 그러니까 이 서울보증보험의 감사위원직은 사실상 이 회사의 2인자 자리인데 이 노른자 자리에 가기까지는 어떤 무언의 보은성 인사로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게 결국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좌파 언론이라고 하시던데 이런 이제 뭐 진보 진영 쪽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그것이 당내 토론회에서도 쓰이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공격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그 유효한 공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고위직에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능한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정도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이분이 뭐 이 회사와 연관이 있는 이력이 있었던 분도 아니에요. 보니까 과거에 뭐 토목 쪽에 종사를 하셨고 그냥 토목 관련된 뭐 기업에 계셨다라고 하던데 전문성 면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일반적인 상식 면에서도 어떤 배우가 있지 않고서야 이 정도의 고위직에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연이 없다 정도로만 그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인연이 없고 정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함부로 밖에서 이야기하고 허위로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분은 고발하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욕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도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승원 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가 이런 분이 거기에 임명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다.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난 일면식도 없다.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지시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하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김대남 씨가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SGI에 감사로 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SGI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아니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뭐 그런 과정을 차차 하더라도 저는 김대남 씨가 굉장히 허풍이 심하다. 그리고 거짓말이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사실로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3급 행정관이었습니다. 다만 비서관 직무 대리를 한 이유가 원래 1급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2급 선임 행정관이 있어야 됐는데 이때 시민사회 비서관실은 둘 다 공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3급 행정관 중에서 가장 나이 많았기 때문에 선임 행정관이다라고 하는 공식 직함이 아닌 직함을 사용한 거고 그러다가 비서관이 공석이 되니까 직무 대리다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비서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말의 허세가 많이 심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분의 업무상 대통령실 내부에 내밀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비서관실에서 이 소통 업무 담당은 전국에 있던 어떤 대통령 지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나고 밖에서 일을 안에다 보고하는 일이지 안의 일과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뇌피셜이고요. 일단은 사립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을 당시 이미 7시간 녹취록이 터진 다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품백 사건도 터진 다음이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 일원으로 그런 사람과 통화하면서 이거 여사께서 좋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의제 전략인지 뭔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사립 판단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천개입 논란에 있어서 이원모 비서관을 밀어주기 위해서 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원모 비서관을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이원모 비서관이 본인이 맨 처음 지망하자 했던 그리고 본인의 고향이었던 강남 을에 갔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본인이 뭐 이원모 비서관을 도왔다. 그리고 뒤에 뭐 나경원 대표를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정말 확인되지 않는 본인의 장사로만 이용됐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김대남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원이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감찰의 의무를 본인이 탈당하면서 버리고 나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해당 행위에 대한 당의 어떤 직무를 위해한 것에 대한 저는 검찰의 수사 대상, 고소 고발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 정권에 대해 그리고 또 우리 당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라도 있다면 본인 책임져야 할 부분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조직적 음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 개인적 일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 캠프를 사실상 차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저하고 논의할 또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들이 지금 계속하는 얘기들을 보면 꼭 대통령실이 배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보면 서울의 소리나 일종의 저쪽 진영, 민주당 진영이나 좌파 진영의 그런 꾀임에 넘어간 수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뭐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일단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우가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몇 가지 사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용산에서는 이 상급 행정관에 불과하다라고 이 김대남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직 의원급이나 갈 수 있는 상임 감사, 보증보험의 상임 감사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왜 그리고 뭘 믿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느냐 이게 가능한 건가? 김대남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막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꼴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여사에 대해서도 그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산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 국정감사 앞두고 지금 민주당 대책 세워야 할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자, 단합해서 야당 공격 대처하라고 대표시켜 주었더니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네요. 또 자기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한다는 건 쫌생이나 할 짓입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승환 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자,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이승환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 같은 상황이라면 감찰 지시할 겁니까? 네, 저는 합니다. 네. 하는데 이 지금 감찰로 논의되는 혐의 자체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던 해당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 개입 의혹을 얘기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SGI에 취입한 경위 이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공천 개입은 수사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SGI에 취업한 부분은 본인이 밝히거나 혹은 정말로 이게 이 회사에 심각한 업무 방해가 됐다면 회사에서 고발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개입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당원의 일원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 김대남 씨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다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비판을 넘어서 당 대표로서 당원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A 기자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시점은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지난 7월 10일이었습니다.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서면 수사를 했나 봐.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하루 뒤인 11일엔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당시에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구도를 바꾸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지 한 조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좋습니다. 다음 날엔 A 기자가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 제기란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친한계는 조직적인 해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김 전 행정관은 당 총선백서 특위로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고 지라시와 인터넷 기사 등이 이미 뜬 이후였다며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도 개인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